인천 지역의 주요 이슈와 사회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NIB 시사인사이드.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서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원도심 지역의 주차 문제입니다. 미추홀구는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이죠. 좁은 골목과 빽빽한 주택가 사이에서 주민들은 매일같이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이웃 간의 갈등과 교통 혼잡, 그리고 상권의 침체까지도 불러오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미추홀구의 주차 현실을 함께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원도심. 좁은 골목과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은 도로 위로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고 심지어는 어린이 보호구역마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비워져야 할 공간이 버젓이 점유된 공간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몸을 숨기듯 지나가야 하고 발걸음을 빠르게 재촉합니다. 안전을 지켜야 할 거리, 이제는 잠시 멈춤도 마음 놓고 걷는 것도 어려운 곳이 돼버렸습니다. 상황은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면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도로 가장자리에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됐고 한 대로는 부족해 2중, 3중으로 늘어선 차량들 사이로 차량은 겨우 차폭 하나만큼의 공간을 비집고 지나갑니다. 양방향 통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차된 차량이 조금만 튀어나와도 접촉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간은 그대로인데 차량 수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현실입니다. 소방시설 앞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비상시 출동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한 주차.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싸우고 힘들고 협박도 받고 근데 저희 집 앞에 차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대해서 얘기했더니 막 건물 주인 나오라고 해가지고 협박하고 술 먹고 죽인다고 그런 일 있죠. 저기 저 빌라 같은 경우는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 주차 때문에. 아이고 주차 때문에 맨날 싸우지 뭐. 그럼. 제작진은 미추홀구 주차 단속팀과 함께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단속 차량 안에서는 쉴 틈 없이 울리는 민원 알림과 전화. 담당자는 실시간으로 접수된 민원 위치를 확인하고 곧장 다음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차량 밖 풍경을 살펴볼 여유도 없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4,700 차량 이동하십시오. 실제 현장은 단속보다는 쫓기듯 움직이는 대응에 가까웠습니다. 단속은 멈추지 않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일상처럼 반복되고 단속팀은 같은 자리를 하루에도 수차례 되돌아오곤 합니다. 단속이 아닌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추홀구의 주차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미추홀구는 지금 구도심권이라서 저희가 주차장들이 대부분 이제 적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비해서는 거의 많이 적은 부분이 있고 특히 이런 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부분 쪽에서 주차장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로 인해서 이제 불법 주정차도 많이 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하루 평균 이제 고정형 CCTV,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장 단속 CCTV, 현장 단속해서 한 300여 건 이상씩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주차난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담당자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즉시 불법 주차 차량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증거를 남깁니다. 부사님, 네, 저희 그 곧바로 병원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곧바로 병원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네, 감사합니다. 입구부터 알겠습니다. 네. 상황은 실시간으로 변하고 단속팀은 곧장 이동합니다. 주차 단속팀은 하루에도 수십 번 현장을 돌며 민원을 처리합니다. 좁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차량이 간신히 지나갑니다. 위태로운 운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을 안깁니다. 현장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한 건 한 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은 뒤 경고문을 부착합니다. 같은 작업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어지지만 도로 위의 상황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좁은 골목, 복잡한 차량 흐름 속에서 단속은 늘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현장 업무의 고충, 담당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좁은 길 갈 때는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계시고 하다 보면 정말 차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위험한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구도심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하나 차량을 확인하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이 반복되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주차난. 결국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속을 넘어서기 위한 조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미추홀구 구도심권 특성상 불법 주차를 완전히 근절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서로 조금 더 이해해가면서 서로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단속팀은 구도심 곳곳을 누비며 현장을 살펴보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주차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렵지만 누군가의 불편을 덜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좁고 복잡한 도시 공간 속 우리의 작은 배려가 더 넓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원도심에 끝나지 않는 이 주차 전쟁.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미추홀구 현안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계신 분이죠. 미추홀구 의회 김재원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김재원 의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주거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자문을 해오신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전찬기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전찬기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미추홀구의 주차난은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그만큼 주민들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정말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특히 의원님은 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정말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접하신 민원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던가요? 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은 역시 주차 공간 부족과 그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집으로 돌아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는 주민들 간의 불편이 가장 큽니다. 미추홀구 중에서도 구도심 지역은 도로폭이 좁고 그리고 노후주택가가 밀집돼 있고 학교 등 아동 보호시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주안 6동이나 용현 5동 등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차 문제로 인해서 이웃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 주차난은 단순히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 뒤에 더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원도심은 신도시하고 달라가지고 이 자동차가 이제 보편화되기 전부터 생성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주차난은 지금 당연히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걸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시에서 또 국가적으로 좀 확실한 계획을 세워갖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구 차원에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또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미추홀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지만 주차 한 면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부지 확보에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유부지를 활용한 개방형 주차장 사업으로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를 임대해서 주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린 파킹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일정 부분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020년 그 2월에 주차장법 개정으로 개방 주차장 지정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공공기관 등 부설 주차장을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개방을 하게 되면 구 차원에서 주차장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뭐 그 이상의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부지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대책들이 동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단순히 주차 시설을 늘리는 걸 넘어서 최근에는 도시 재생과 같은 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교수님, 이게 어떤 개념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도시 재생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근대 도시의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60년대에서 80년대에 산업화 근대화를 통해서 성장하다 보니까 도시로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간이 모자라서 아파트를 많이 짓었는데 이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무계획적으로 부실하게 이렇게 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년대 오면서 그런 아파트들을 전면 철거하고 좀 재건축을 한다거나 또는 단독주택지는 재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었는데 지금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해야 될 곳은 하고 또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제 무조건 전면 철거하고 이게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도시를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는데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사업을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작게는 이제 몇십억에서 몇백억을 줍니다. 주는데 그 사업 중에 이 주차장 신설 또는 개축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비를 전부 투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 면 하는데 1억 2천 또 경우에 따라 더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그렇지만 도시 재생 사업을 더 확대하고 더 뭐 그런 사업을 더 늘려가지고 한다면 효과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을 만나보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예, 현장에서 주민들께 듣는 목소리는 정말 절박합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이야기는 주차 문제로 나쁜 생각을 하는 주민도 계셨고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편히 쉬고 싶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차 문제로 또다시 이웃과 이제 뭐 다투고 일종의 을가의 전쟁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낮 동안 주차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녁 시간 상가 앞에는 사실 주차는 주차 전쟁이에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손님들은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 민원 신고로 인해서 주차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식사를 하러 온 손님이 5만 원,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되면 그 손님은 다시 그 상가를 찾지 않겠죠. 이로 인해서 지역 상권은 더 위축되고 결국 소상공인의 폐업은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정차 단속이 탄력적 시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불편을 넘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는 게 와닿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의원님께서 조금 전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현실과 또 제도 간의 괴리가 큰 상황입니다. 여기서 두 분께서는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주차 문제를 단순하게 공간 부족의 문제로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부족한 공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활용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즉 그러니까 주차의 공유 경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주차장법의 한계입니다. 그 현행 주차장법 제19조 그 14항에서는 지자체장이 그 주민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시설 관리자에게 주차장을 개방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시설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임의 규정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다수의 기관과 시설에서는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고 주민의 절박한 요청을 무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 조항은 임의 조항이 아니라 강제 조항으로 개정하고 시설 관리자가 개방을 거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도록 할 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차 문제는 단순히 공간 공급이 아니고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공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할지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전에 단독주택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은.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퇴근하고 내 주차할 공간이 있을까 이제 걱정이 하루 종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는 지금 낮에 거기다가 주차를 못하게 어떤 시설을 해놓는다거나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간의 경우만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렇게 뭐 밤에는 자기 차를 세우더라도 낮에 그런 공간을 주변의 상가나 이렇게 서로 공유를 좀 할 수도 있는데 그 밤 때문에 낮에부터 이렇게 거기를 이제 어떻게 소유하고 표시해 놓고 이런 문제를 일단은 그 이제 빌라 같은 데도 낮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단독주택 담벼락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낮에 이제 그거를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다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재래시장 사용하는 쿠폰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참여하게 만들어서 그 낮에 주변에 상가로 오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좀 낮에는 세울 수 있는 뭐 그런 걸 하면은 주간 문제는 조금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무엇보다 서로의 불편을 이해하고 내 앞마당을 잠시 내어주는 마음,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 비로소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미추홀구 주차 문제의 현황과 구조적인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유주차나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과 같은 시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NIB 시사인사이드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인천 미추홀구 주안 5동. 이곳은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한 한 가정집입니다. 그린파킹은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차량이 골목 밖이 아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주차 공유 정책입니다. 담장을 걷어낸 이 마당은 예전엔 불법 주차 차량으로 가득했던 골목에 숨통을 틔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공간을 내어주자 좁디 좁던 골목은 조금씩 여유를 되찾기 시작했고 서로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주차 문제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불편함으로 그쳤던 골목 주차가 긴급 상황에선 얼마나 위험한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이곳 주민들은 직접 겪으며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 4층에 할머니가 집을 비워놨는데 불이 났대요. 그러는데 소방차가 와가지고 차를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주차 때문에 저기다 대놓고서 호수를 느려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더디지. 호수 느리고 하려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걸 하니까 차를 요리 들여놓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통례를 잘 하니까 좋지요. 우리가 이렇게 걸으면서 여기가 이제 차를 안 대니까 환원이 좋아졌지요. 그린파킹 같은 경우 이제 웬만한 집 같은 경우에 그렇게 고급지게 하지 않으면은 지원금 인근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추드립니다. 주차 공간을 만들면서 동시에 사람과 차량이 더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된 골목. 이 작은 실천은 이웃 간 갈등을 줄이고 도시의 오래된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역시 주차 수요가 적은 시간대를 활용해서 주민에게 공간을 공유하는 방안이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활용 방식을 바꾸면 공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심 속 주차난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인천시는 이런 실천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주차 문제의 구조적인 해결에 나섰습니다. 2024년 기준 인천 원도심 내 주차 면수는 약 24만 개. 시는 2030년까지 20만 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만 2만 5천여 면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공공기관, 종교시설, 민간 주차장의 공유를 유도하며 공급과 활용 두 방향에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 공급 정책과 함께 주차장 공유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든가 우리 시 산하의 공공기관의 주차면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을 더 만드는 것만큼이나 지금 있는 공간을 함께 쓰는 지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 이제는 도시 전체로 확산되는 중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인천 곳곳에서 주차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더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의원님께서는 앞서 VCR에서 나온 것처럼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추진에 직접 참여를 해오셨잖아요. 네네. 이 과정에서 협의 과정이 어땠는지, 행정 절차는 어땠는지 지금까지의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인천가정법원은 석바위 시장과 그리고 상가 그리고 원도심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가정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차량이 상가 곳곳에 주차를 하면서 고질적인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2022년도에 인천 가정법원의 주차장 개방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주민 한 1,576분의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개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대와 그리고 공휴일에 주차장 106면을 개방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역 정당이나 미추홀구청, 의회 각 그 기관에서 수차례 걸쳐 공식 공문을 보내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원 측에서는 청사 보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 인력 부족으로 그렇죠. 계속 개방 요구를 거부해 왔죠. 많은 분들이 법원 주차장은 개방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렇죠. 마침내 그런데 29일 만에 법원 측에서 협의의 문을 열고 협상 테이블에 이제 앉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동안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새롭게 이야기하는 협상 테이블로 오면서 법원 측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검토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미추홀구청과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미추홀구청에서는 법원 측이 그동안 왜 우리가 주차장 개방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이제 말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시설 보안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차 차량 지정 방법 그리고 이제 보험, 사고, 대책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도 같이 그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 거는 아무도 그 가정법원이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그 가정법원장님께서 그래도 흔쾌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가정법원의 개방에 협조를 하시는 거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목소리를 모으고 결국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정말 크게 와닿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공유주차는 단순히 공간을 여는 걸로만은 끝나지가 않죠. 서로 간의 신뢰와 또 운영체제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으려면 어떤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아까는 이제 주택가의 이제 주간의 문제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야간에 이제 모자라는 그 주차를 네. 지금 의원님이 고생하셔가지고 인천 가정법원 주차장을 지금 활용할 수 있게 저기 법원 이런 공공기관뿐이 아니고 주변에 회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뭐 백화점 같은 그런 시설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교회라든지 뭐 또 학교 공간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활용을 하면 얼마나 이게 사실 주차 공간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모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모자란 걸 서로 주야를 어떻게 해가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를 전부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을 운동장으로 이제 그러려면 공사비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성공한 게 이제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서 학생들 교육 공간도 만들고 시민들의 어떤 공유 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지난한 그 사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있는 공공기관만이라도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서 그 주차를 하면서 생기는 관리 문제, 뭐 사고라든지 도난이라든지 뭐 파손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차를 다 빼야 되는데 안 빼면은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면서 추진을 강력하게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 이 숨어있는 공간이 많다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주차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인천에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담장을 허무는 이 그린 파킹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께서는 이런 사업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린 파킹 사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 지원의 현실성이죠. 그 미추홀구에서는 현재 그 담장 철거라 그리고 주차장 조성 비용의 일부를 주차 한 면당 최대 한 650만 원 그리고 최대 10면에 1,5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지원금 수준이 사실 현실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청 절차도 다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간소화될 필요도 있고, 또한 이게 공사를 주체가 주민이 직접 시행하는 만큼 이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공사업체의 정보 제공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안내도 함께 이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공유 주차가 확대되면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무단 주차도 사고 책임과 같은 또 새로운 갈등들이 그렇죠. 발생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주차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인천시에서 20만 면을 이제 지금 추가를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부지를 전부 매입해서 한다는 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할 수 있는 공유 주차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다면은 작은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이제 가정법원 하는데 지난한 시간, 지난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게 어떤 선도적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그 방법이 딴 데까지도 이렇게 그대로 전수가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20만 명 그렇게 계획 세울 때 태스크포스 팀을 짜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거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살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단독주택지에 살고 있다 생각하고 원도심에 살고 있다 생각하고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하여간 우선순위를 주차 문제에 두고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공유 주차가 정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도나 시설뿐만 아니라 앞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유 공간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도시에서 시민들은 어떤 책임감과 또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생각을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교수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공유 주차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사실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 공간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거든요. 일단 먼저 무단 주차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약속한 시간대 차량을 이동하셔야 되고, 불편을 주었을 때는 분명히 사과도 하셔야 됩니다. 도시는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모두가 더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공유 공간 이용하기 위해서 미추홀구에서는 미올이라는 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주택인가 일반 주택에서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본인들에게 이제 일정 부분의 수익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용객 분들에게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데는 뒷면에, 건물 뒷면에 주차 공간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고 주차는 도로에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시민 의식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어떤 인센티브도 좀 주고 뭐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양보하고 좀 그런 시민들에게 그만한 보답을 좀 해줘서 적극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에 좋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사례를 이제 수집하고 또 이제 어떤 공모전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사례도 수집하고 그런 걸 적극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처럼 공간을 나누는 일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 책임과 신뢰, 그리고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공유주차가 불편을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미추홀구의회 김재원 의원님, 그리고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전찬기 명예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도 있는 지역 현안을 보도하는 NIB 시사인사이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